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감정은 실망과 배신감인데요. 저도 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혹자들은 더 기다려봐야 한다. 더 지켜보자.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평생을 시원한 사이다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 두루뭉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그만의 일처리 방식은 고구마 수천 개를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저만 느낀 감정은 아닐 텐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재명 번역기가, 아니 해석기가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의 말을 왜 우리가 자체 해석하며 서로 싸워야 하는 걸까요? 어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 하나 명쾌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응원해왔던 정권, 그리고 제가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시면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함성,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던 그 다짐, 18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손에 쥐고 탄핵으로 정권을 되찾았던 그 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믿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진짜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오늘 새벽 올린 X글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포용과 통합 좋은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부감 없는 교과서적인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처음 읽으면 우리 진영 내부의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면 결국 국힘당까지, 심지어 그 내란에 책임이 있는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쓴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호함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결국 진영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내란 청산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같은 핵심 인물들 빼고 실제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내란 관련 피의자임에도 멀쩡히 국힘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시기상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묻고 싶은데요. 지금 화합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까? 검찰개혁 이야기도 좀 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정권의 존재 이유, 탄생 배경 자체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역사, 그 역사를 끝내자는 게 이번 정권의 출발점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인사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라인에 배치됐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친검찰, 친윤석열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이 법무부와 민정 라인, 검찰총장 대행 자리까지 차지했는데요. 지지자들이 반발하니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능력 위주 인사다. 이념을 보고 뽑으면 뽑을 사람이 없다. 나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그럴듯한데요. 능력 위주 인사, 정치보복 자제, 국회 중심 개혁,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내란을 겪고 탄핵을 거쳐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출범한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서조차 검찰개혁을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끊는 부분에서는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 수사 공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결국 여론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로 발을 뺐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이 미워서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누구도 함부로 정치적으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주면 나쁜 칼이고 우리 편이 주면 괜찮은 칼이라는 식의 접근 아닌가요?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손잡이만 바꾸는 일인데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인식인 거죠. 윤석열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특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명단을 누가 작성하는지 보면 법무부 핵심 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친윤 색채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김건희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솔직히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인데요. 평소에 커뮤니티 분위기를 챙겨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관련 방송들을 챙겨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이 상장을 받고 채용을 당하고 시계를 선물 받고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묵인일까요? 저는 적어도 방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시동을 걸려고 할 때마다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어디선가 나오는데요. 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 참 묘합니다. 듣기에는 신중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번 개혁의 발목을 잡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걸까요? 여러분,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리고 지지자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아래에서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 따라간 모양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정권을 만든 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지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나라는 불만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 답답함을 깨줄 사람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선명하고 직설적이고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많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똑같이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은 그동안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종북 프레임에 시달리고 검찰 권력에 당해왔던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바로 그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했다는 사실인데요.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이유는 단 하나, 이 사람이 그 역사를 끝내줄 거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서 잔인하게 권력을 쓴 대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동지들을 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 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통합과 중도 확장을 강조하다가 정작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좋은 말 몇 마디로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이 트윗으로 압박을 가하던 순간에도 당대표로서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그 자리, 검찰 강화안이 통과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끝까지 끌고 나가준 사람이 정청래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검찰개혁이 절반이라도, 그것도 절반짜리로라도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개혁파들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몸으로라도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더욱더 지지하게 됐는데요. 대통령에게서조차 모호한 메시지로 흔들리는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말로 상황을 봉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붙들고 버텨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무작정 비난만 하자는 게 아닌데요.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한다는 것과 무조건 옹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지자라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권에 바란 건 단순히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였기 때문인데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인사개혁, 이 모든 게 단순히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둔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같은 칼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통합과 포용이라는 메시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질을 흐리는 또 다른 신호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반장이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후원하기는 뉴스반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